잠깐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CS 플러스의 비정기 공개 세미나 ISO IEC 27000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ISO 27000은 뭐 착각하고 오신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세미나에서 ISO 27000 시리즈 전체를 혹시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미나 공부할 때 교재 같이 올려드렸죠.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이라도 쭉 보신 분들은 27000이란 국제 표준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정보보호 쪽 관련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국제 표준 그러면 27001 내지는 27002가 이제 가장 유명하죠. 하지만 이제 27000 시리즈 굉장히 방대한 그런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표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0번째.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하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오버뷰와 버카, 그죠? 버카, 그죠?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네, 버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개요와, 그 다음에 이제,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한 표준이, 27000입니다. 그래서, 27000 시리즈 많은 다른 표준들이 있지만은, 그 표준들을 공부하고자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 좋은 표준이 27000이에요. 그래서 27000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표준 공부를 이제 쭉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보안 사고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3월 달에도 한번 있었었고 6월 이번에도 있었었죠. 네. 청 기와집에 대문이 다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 느낌이 36 그러니까 9월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369, 369를 이제 쭉 이제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또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왜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보안 수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보안, 이제 사이버 해킹, 여러 이제 사이버 공격, 어택, 이런 양상들이 이제 사이버 전투, 사이버 전쟁의 이제 양상을 이제 띠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정적으로, 어너니머스가 북한을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북한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가정, 심정,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충분히. 그 가능성 있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이제 누가 공격했든, 이제 공격의 주체가 이제는 일개의 개인, 해커가 아니라 이제 해커 그룹, 적어도 해커 그룹, 해커 집단, 아니면 어떤 해커 조직, 아니면 해커 해킹 기관, 아니면 어떤 정부의 기관. 이게 굉장히 점점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이 사이버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버전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혹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아직 다 안 갔다 오셨나? 삼성터 연단을 좀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없나? 군대에 보면은 사이버 전하니까 군대식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군대에 보면은 항상 군인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드라마나 아니면 뭐 선배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가면 항상 하는 일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안에 있어서 이제 사이버 전으로 갔으니까 이제 사이버 병사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든 장교가 됐든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 경영층이 됐든 아니면 이제 보안 실무자가 됐든 아니면 이제 현업들 일반
직원이 됐든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뭘 닦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취약점, 그죠? 취약점이 꼭 패치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취약점이라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보안 구성, 그죠? 잘못된 보안 구성을 이제 바로 고치는 거, 그죠? 뭐 방화벽 다 열어놓고 쓰고 있다든지, 그럼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좀 더 보안에 좀 타이트하게 또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같이 결부돼서 뭔가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이 보안이 전체적인 수준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느슨한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드닝 구성이나 이제 보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 그다음 이제 기름칠하는 것들은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뭐 외부의 어떤 그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면은 좀 더 이제 보안 사고가 좀 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사실 보안에 있어서 100%라는 건 없어요, 그죠? 100%라는 건 없고 우리가 항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 그죠?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격을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제 공격을 받더라도 이 보안에 대한 통제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서 뭐 허들을 뭐 한두 개는 넘었는데 뭐 세 번째부터 도저히 못 넘어서 공격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라는 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로세스, 기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이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장 27,000. 네. 앞장 하나 갖고 9분 끌었어요. 대단하죠? 네. 배고픈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 별거 없어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란 뭐냐 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아까 27,000 전체 표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배고픈데 3시간 하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는 몇 장 안 돼요. 장수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점. 왜 갑자기 3.2냐? 1부터 안 시작하고, 요거는 그 교재 있죠? 교재의 그 넘버링, 그 챕터 번호랑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 자료도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요 해당 장표의 3.2 부분을 표준에 가서 찾아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넘버링이 1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3.2 항목. 그럼 3.2 항목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독화 있었어요. 독화. 네, 용어들, 보안 용어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거기 가서 찾아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네, 영어 사전하고 구글을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3.2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란, 정보보호 관리 체계란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에 의해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뭐죠? 정책, 절차,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 인적 자원, 그다음에 돈, 투자, 여러 가지 투입되는 기술, 보안 기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운영 관리하는 활동들로 구성이 됩니다. 정보 관리 체계는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사람,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절차, 가이드라인, 보안 기술, 통제 이런 것들이 다 망라해서 어떻게 잘 정보보호를 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정보적으로 보호를 할 때 그럼 보안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표준에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목표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다?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즉 기업이 예를 들면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임직원들이 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모든 IT 자산이나 기업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남용한다든지 그런 분명히 생산성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버닝이라고 합니다. 거버넌스. 그래서 한 가지 비즈니스 목표로 모든 프로세스와 자원들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목표의 하나가 이제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거버넌스를 이제 달성하고 또 비즈니스를 달성하는데 위협이 되는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 중에 이제 특별히 정책적인 부분인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준수라든지 법 규제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목표는 크게 세 가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서포트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법 규제 준수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컴플라이언스를 잘 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정보 보안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그죠? 모니터링 반드시 해야 돼요.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검토 유지 향상하는 이제 세계적인 접근 방법인데 여기서 또 키워드는 검토 유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결국에 모니터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정보 관리 체계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수준, 레벨에 정확히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의 바탕에는 모니터링을 통한 로깅, 그 다음에 지표 수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재미없게 텍스트로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전혀 그래픽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한 장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 보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고 있다고. 네. 네, 정보 관리 체계 3.2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눅스 같다고요? 네. 비슷합니다. 네. 정보 관리 체계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효과적으로 위협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위험 평가와 조직의 위험 수용 수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수용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을 하고 그 이상의 리스크는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선이 있어요. 조직마다. 그 선은 누가 긋느냐 하면은 경영층이 긋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내가 여기까지의 리스크는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내가 감내를 할 거고 그 이상의 리스크는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나 액션을 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수용 수준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수준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랜이라든지 어떤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정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 정보를 이제 위험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위험 평가를 통해서 지금 기업 내에 어떤 보안 위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임팩, 영향과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평가하는 게 위험 평가입니다. 위험 평가는 ISO 27005번에서 다시 재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 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면 ISO 27005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성공적으로 이걸 잘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표준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성을 인식해야겠죠. 이거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보안
전혀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뭐 시스템 잘 굴러가고, 그 다음에 돈만 잘 벌면 돼. 이러한 조직하고, 정말 우리의 정보 자산은, 이런 특허라든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다른 경쟁사한테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이 말뜻이 뭐냐면, 정보보안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보보안은 어디서 하는 거냐? 보안팀에서 하는 거다. 라고 흔히들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보안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안의, 전사적인 보안의 모든 것들을 보안팀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표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각각의 파트, 뭐 직원이면 직원, 그 직원이 소속된 각각의 조직별로 맞는 책임을 할당해주고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보안팀의 역할입니다. 또 그렇게 리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문에서 보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보안이 이루어져야 사실 전체적으로 이 보안에 대한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보안팀은 계속 지지고 볶고 해봐야 이 조직의 전체의 보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보안 수준이 보안팀이 아무리 뛰어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다른 조직의 보안 수준으로 전체 보안 수준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 할당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투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 경영층의 그런 보안에 대한 의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과의 이익을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전문가, 소위 기업 보안을 하는 보안 전문가나 보안 관리자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조직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 보안이라는 것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통해서 결국 경영자들, 경영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주라든가 그런 이해관계자들은 사실 보안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기에 바쁘고 돈을 벌기 바쁘다, 이익을 창출에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보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관심 바뀌죠. 근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보안팀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보안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앞으로는 사회적인 의무로까지도 이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기업이 보안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럼 정말 굉장히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경영층의 의지와 이해관계 이익통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향상되는 거는 사실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그런 그 공감대가 같이 결합이 사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구현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통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냐? 경영층입니다. 경영층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 결정을 디시전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보안팀에서 하는 위험 평가입니다. 이렇게 서로 아래나리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경영층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보안팀에서 위험 평가를 하고 통제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통제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보안팀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사실은 경영층에서도 책임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모든 것은 이제 경영층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경영층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정보보호 대책이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고 경영지한테 문책을 하겠다. 방향 자체는 적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회적인 그런 기업가들의 반발이 좀 많이 예상되긴 하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보안 통합. 그래서 이제 어떤 부가적인 이제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제 보안은 이제 시스템이 들어오거나 네트워크 구성을 할 때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미 핵심적인 요소로 이런 부분들은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체계 아니면 어떤 표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기업 내에서 통합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 사고의 적극적인 예방과 탐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확실히 해야 되고 지속적인 정보보안에 대한 재평가 적절한 수정. 사실 정보보안에 대한 재평가 적절한 수정 이 활동도 사실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보안이라는 거는 모니터링하고 다시 검토해서 거기서 수정할 사항들이 존재되면 반드시 적절한 수정을 가한 다음에 다시 운영을 하고 다시 모니터링해서 계속 순환 사이클을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인증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서 잘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만은 인증만 받고 끝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증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든 몇 년이든 재심사할 때 반짝도 잠깐 하고 또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보 관리 체계는 인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증을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는 것 뿐이고요. 프로세스로 이제 이게 정립이 잘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 관리 체계의 표준 프로세스 그림으로 할 수도 있는 장표인데 역시 딱딱하게 텍스트로 PDCA PDCA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안한 사람들 보면 PDCA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PDCA 하면은 얘가 좀 공부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용어 중에 뭐가 또 있죠? 보통 얘기하는 CIA CIA도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보통 CISP 공부할 때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용어 CIA. 뭔지는 다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PDCA는 Plan, Do, Check, Act라고 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실행, 세 번째, 확인, 네 번째, 조정. 평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만 적용될 거냐? 모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생활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프로세스죠. 원래 표준이라는 게 그래요. 표준이라는 게 이제 범용적으로 다 쓸 수 있어야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제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죠? 현재 상황, as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표, 아니면 보안 전략, 아니면 거기에서의 목표, 보안 목표, 이런 총체적인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대상을 이제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제 쭉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발된 계획은 이제 당연히 실행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실행을 한 단계 이후에는 그 결과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얼마나 갭이 있는지, 우리가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는지, 초과 달성했으면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한 측정, 모니터링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정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상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3초만 사이클을 걸면서 조정한 다음에는 다시 그 조정에 대한 계획, 아니면 새로운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계획 수립한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확인하고 조정. 이렇게 계속 사이클 돌듯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검색해 보시면 PDCA의 그림도 좋은 게 많아요. 게으른 거죠, 사실. 그림이 한 장이 없습니다. 딱딱하게. 자, 3.4. 그럼 왜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중요하냐? 사실 딱히 할 말 없어요. 그냥 중요하죠. 저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몰라도.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표준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표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별 특별한 건 없는데 첫 번째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보안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에 기술이나 솔루션으로 편향될 수 있다라는 게 실제 표준에 있어요.
왠지 우리의 상황을 꼭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보안 기술이나 솔루션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기술이나 솔루션에서 표명하고 있는 통제 효과 자체가 무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결합되지 않았을 때. 즉, 기술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제대로 교육받고 보안 인식이 있는 사람이 기술과 같이 어울려졌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정보보호가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통제가 제대로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굉장히 신화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시점이 시점인 만큼, 또 하필이면 딱 이때 잡았는지. 그죠? 시점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성 기반으로 위협에 대해 적절한 보호에 대한 더 높은 보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가 아까 PDCA 하듯이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도 검증하고, 사람도 검증하고, 기술도 검증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함을 통해서 위협에 대해서 더 높은 보안, 그다음에 더 높은 보증 수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보보안 위험은 식별하고 평가하며 적용 가능한 통제수단 선택 적용. 그죠? 그 통제수단 자체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관리체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통제, 효과성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론. 이게 바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 효과적으로 법 규제 준수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되시나요? 느끼시는 그런 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3.5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구축, 모니터링, 유지 및 향상. 그죠?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유지 향상할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첫 번째 정보 자산과 연관된 정보 보안 요구사항의 식별을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위험 평가와 처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통제를 선택하고 그걸 구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하고 향상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첫 번째, 그럼 정보자산, 뭐가 정보자산이냐? 표준에서 정보자산 정의를 읽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네. 표준에서의 정보자산의 정의는 일단은 매체에 무관해요. 자, 디지털 정보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문서이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다 관리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휴먼의 메모리 덤핑까지도 실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보자산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자산을 식별을 하고요. 식별된 정보자산에서 어떠한 보안 요구사항이 필요하느냐라는 것들을 쭉 정의를 해야 되겠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곳, 경쟁사라든가 산업 스파이 이런 사람들을 우선은 선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채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소위 말하는 배경조사와 어떤 채용에 관련된 그런 관련 프로세스. 그래서 인사 프로세스와 보안 프로세스가 결합이 돼서 우리 회사에 우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필터링 할 거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컨트랙, 계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채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업무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 사람이 갖춰야 될 보안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정보 유출을 했을 때에 그 본인이 가져야 될 리스크, 이거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퇴사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세스 관점,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산을 세 가지의 부문에 대해서 각각 어떤 정보가 요구사항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식별을 한 거죠. 그걸 식별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요구사항들이 어떤 위험과 매핑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어티를 갖는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위험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하는 처리 전략이 나온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처리라는 말은 별로 이게 딱 어감이 안 좋은데요. 이 원어로, 영어로는 트리트먼트, 스트레티지랍니다. 리스크 트리트먼트, 스트레티지라고 하는데,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도 없고, 샴푸하고 트리트먼트가 생각이 나서, 굳이 번역한 게 처리예요. 근데, 영 마음에 안 든다. 영어랑 한국말 번역하기가 참,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수준을 이제 쭉 프라이어티를 정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되면 누가 선을 긋는다고요? 경영팀이 선을 긋습니다. 경영팀 여기까지 우리가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거기에 비용 얼마 투자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통제를 선택하고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음에 통제가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목표를 달성하는지, 즉 위험을 제대로 잘 미티게이트, 완화하고 있는지를 효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지표 수집하고, 로그 수집하고, 거기 분석 통해서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 잠깐만요. 이창님이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 대고 있는데요. 찬우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참석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네, 해결을 좀 해보시고요. 브라우저를 다른 걸로 바꿔서 접속을 해보셔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IE는 안 됩니다. IE는 안 되고요. 네, 자바 버전 낮으면 소리가 끊길 수도 있나요? 그건 몰랐는데, 어쨌든,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뭐냐면, 조직의 전략, 그게 비즈니스 전략이든, 보안 전략이든, 비즈니스 목표, 그 다음에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위험의 변화, 이런 것들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 2, 3, 4, 1, 2, 3, 4, 1, 2, 3, 4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체계이기도 하고 프로세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 정보보안 요구사항의 식별, 정보 자산과 그 가치를 식별을 해야 되겠고요. 정보 처리, 저장, 전송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의 필요에 따라서 보안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식별을 해야 되겠고요. 법, 규제, 계약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조직 부분인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는 보안 커뮤니티, 보안위원회 구성을 적극 권장드려요. 보안위원회 구성은 참여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보안팀, 당연히 참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T 인프라, IT 운영팀, IT 기획팀, 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팀, 그 다음에 감사팀, 그 다음에 법무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보안적인 문제도 하는 거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 보안을 이제 총무팀에서 한다고 하면 총무팀도 들어와야 돼요. 총무팀도 들어와서, 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커뮤니티의 장이 이제 누가 되어야 되느냐? CISO나 CS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장이 CISO나 CSO가 돼서 전체 기업의 모든 그런 거버닝을 그 커뮤니티를 위주로 해서 운영이 나가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경영층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CISO가 보안팀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전반으로 이렇게 다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 있으면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어디 그런 회사 없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마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CISO나 CSO 이제 그런 롤, 역할, 직위가 생겼으니까요.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기업의 전반을 이제 같이 논의하고 조정해 가는 이제 그런 활동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3.5.3 전문가 위험 평가. 더 자세한 내용은 ISO 27005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리스크,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위협과 취약점이 서로 만날 가능성의 임팩을 곱한 것이 결국 위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3.2 앞으로가 넘어가시면 용어 정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수익, 위협하고 vulnerability, 취약점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외적인 공격, 이게 위협이고요. 내적인 약점, 이게 취약점이에요. 그렇게 내외로 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그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관련된 목표가 있고 그런 시험 수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위험을 식별하고 정량화해서 결론은 이제 이 위험 평가의 마지막 산출물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위험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경영층은 어디까지 우리가 위험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전략, 기준, 그다음에 결정, 디시전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 평가에 대한 선을 보안 담당자, 보안 관리자나 팀장을 CISO까지도 그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은 제 경영층, 물론 CISO가 포함된 그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은 최고 경영자 이분들이 그 선을 쭉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후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CISO가 이제 투자에 대한 결정권까지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CISO 레벨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그 CEO 레벨까지 보다 높은 경영층이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평가에 대한 그 일반적인 내용들 이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마지막 줄이 이제 좀 하이라이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 평가는 비교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 평가 자체를 정밀하게 방법론을 맞춰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위험 평가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보안팀이 그냥 나름 마음대로 이제 쭉 작성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론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 평가를 했다라는 거를 조직 전체가 이해하고 수용한 상황에서 위험 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위험 평가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표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저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예요. 계속 많을 건데 표준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런 목표,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격차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안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3.5.4 정보관 위험 처리. 아까 트리트먼트라고 했죠. 트리트먼트 전략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위험 통제, 위험 수용, 위험 회피, 위험 전가 4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 통제는 이제 위험 완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적극적으로 보안 기술을 솔루션을 도입을 하든 아니면 보안 프로세스를 추가 변경하든 적극적으로 위험을 이제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게 위험 통제 혹은 위험 완화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위험 수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이 실제 뭔가 사건이 발생돼서 이게 리스크가 표출이 된다? 그럼 그거 그냥 자기가 그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손실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100원의 손실이 있는데 저는 하루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번다. 그리고 이 100원의 손실에 대해서 그 통제는 위험 완화하려면 200원이 든다. 했을 때는 내가 왜 굳이 100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200원의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럼 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100원의 손실은 내가 100만 원에 버는 그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 리스크가 미미하기 때문에 200원 투자 안 하고 그냥 100원 그냥 잃어버릴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위험 수용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위험 회피는 아예 위험이 발생될 여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됐을 때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위험 회피 전략이고요. 네 번째, 위험 전가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 위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보험. 그죠? 아직 보험이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해킹에 관련된 이제 그런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위험 전가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것들을 각각의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인지,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자, 3.5.5 통제 선택과 구현. 그죠? 일단은 이 통제와 선택과 구현을 한다는 말은 리스크 완화 전략, 아니면 리스크 통제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 통제를 채택했을 경우에 전제 조건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IBM에서 보안 제품을 판매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고객들, 이제 이 보안 솔루션이 이런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라고 기능적으로 쭉 나열한 RFP, 소위 말해서 이제 제안 요청서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라는 RFP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게 로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시보드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성과 측정이나 성과 지표나 아니면은 어떤 리스크 팩트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로고나 이벤트나 대시보드, 얼러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제 안에서 어떤 것들이 구현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통해서 결국에는 효과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법규적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DB에 대해서 이제 보안 통제를 할 때, 예를 들면 접근 제어 이것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 암호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해당 사항이겠죠. 나는 접근 제어만 하고 싶은데 법 규제 요구사항 때문에 특정 부분이나 전체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술 요구사항도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목표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요구사항과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줄여야 되는 위험과 조직의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에 비례해서 남아있는 위험. 남아있는 위험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용어가 있어요. 그 레지듀얼 리스크라고 해서 리스크가 전체를 봤을 때 수용 가능한 그 리스크는 두 가지 리스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 가능한 리스크와 그다음에 통제해야 될 리스크,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리스크는 이제 통제가 하고 난 다음에는 수용 가능한 리스크만 남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리스크라는 그 표현 때문에 레지dual 리스크, 즉 남아있는 위험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위험 관련해서 또 얼마나 구현이나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소요될 수 있는지 이런 비용적인 그 파이낸셜 밸런싱이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보안 사고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통제 구현 운영할 때에도 투자 비용과 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도 명확하게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체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6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유지 및 향상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주느냐? 경영층한테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됩니다. 보안팀에서 보기 위해서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영층에 보고하기 위해서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성과로 얘기하고 무엇을 측정해서 그 성과를 표현할 것이며 또 평가를 할 것인지를 미리 경영층과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관리 체계에서 검토할 때에는 어떤 통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감안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있다 그러면 특히 추적성. 그래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이력이 실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게 미흡하면은 이제 보안 통제라고 해서 다른 시스템과의 로그를 통해서 봤을 때 추적성 확보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어디로 했는지를 전체적인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넘어가네요. 네. 시스템이 조금 느린 것 같네요. 네. 3.6. 네. 자,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챕터입니다. 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핵심 성공 요소. CSF는 뭐냐?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쭉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현해야 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유지 향상 발전시켜야 될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기업 내에서 제대로 잘 구현이 되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잘 되느냐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한 건데, 첫 번째, 비즈 목표와 연계된 정보보안 정책과 목표와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보안팀이 보안만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의 프로세스와 운영과 업무와 연계돼서 보안 정책과 목표 활동이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돼요. 물론 어려운 얘기죠. 네.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합의를 조출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굉장히 재밌어요. 조직 문화와 부합되는, 그죠? 거기에 땡땡이요. 조직 문화와 부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프로세스를 만들 때에도,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때에도 설계기업 모니터링, 유지 향상, 접근 방법, 프레임워크 등등에서 모든 것들을 보안팀 임의로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의 문화, 조직의 프로세스, 업무, 이거와 연계되고 부합하는 정책,
설계, 구현, 모니터링, 상사 이렇게 돼야지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성공하는. 그죠? 단순히 보안 정책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수준의 얘기예요. 그죠?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돼야 된다. 그죠? 땡땡. 그 다음에 조직 문화와 부합해야 된다. 밑줄 쫙. 그죠? 무슨 학원 강의 같기도 하고. 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경영층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야 된다. 흔히 하는 얘기죠. 하지만 표준에서는 최고 경영층의 지원과 지지를 포함해서 모든 수준의 경영층으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가시적인 땡땡. 말로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가시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미티 보안위원회, 보안 시큐리티 커미티 구성이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가시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으면은 당연히 함께 모여서 뭔가 액션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위원 관리의 실행을 통해서 달성한 정보자산 보호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구사항도 그냥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 관리, 위원 평가를 실행을 해서 요구사항이 도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쭉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5번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사항에서 모든 수준의 경영층으로부터 가시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액션은 누가 한다고요? 모든 임직원과 그리고 다른 모든 관련된 조직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느냐? 보안팀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제 중심의 보안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중심, 아니면 리더십 중심의 보안팀이 이제는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임직원과 다른 조직들이 어떠한 보안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디파인 해주고 그거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안 인식,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이런 노력들을 실제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여기 학생이신 분들은 나중에 다 기업에 보안 담당자가 됐을 때 이 표준 기반으로 정말 인증을 받기 위한 표준이 아니라 표준 기반으로 조직 관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6, 7, 8 보안 사고 관리 프로세스 잘 돼야 되겠고요. 사고 관리 프로세스가 잘 돼야 된다는 거는 임직원들이 사고를 탐지했을 때 바로바로 즉시 보고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하는 또 하나의 선 프로세스를 잘 밟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성공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같이 결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계속 반복되는 성과 측정을 해서 또 향상하기 위한 여러 파트, 직원이든 아니면 임원이든 아니면 협력사든 계약 직원이든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제안과 피드백을 주면 이걸 받아서 반영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 성공 요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제 나름대로는 많이 했어요. 많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고파요. 먹방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점점 당이 떨어져서 기력이 세우고 있어요. 목소리에서도 막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게요.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나. 됐나요? 2장이 넘어가네요. 3.7. 그러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좀 도입하면 뭐가 좋냐?
뭐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좋은지. 이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정보보호 관리체계 하자 하는 기한할 때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 및 구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보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킹 공격을 막 받아서 막 시스템이 흔들린다든지, 또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겠죠.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100%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게 프로세스를 이제 돌리다 보면은 비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타산 비서 내지는 스스로 자아 비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속적인 정보 보안의 성공적인 유지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체계,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 다음에 보안,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비용 효과적이고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비즈니스와 연계된 그런 보안 관리 체계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화된 그런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보안 활동보다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쭉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경영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안을 하는데 경영층이 하는 얘기. 야, 너 보안 뭐 하고 있는데? 무슨 활동하고 있어? 결과가 뭐야? 아니면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명확히 그러한 디시전을 서포트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내부에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도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도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정보보안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정보보안 관리체계가 확보가 되면은 여러 가지 비밀 정보 이런 것들도 좀 더 아까 업무의 생산성, 업무의 편의성도 높아지면서도 보안이 제일 잘 될 수 있고 정보 보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개념을 제공해 준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이 정보 관리 체계라는 하나의 체계에서 정보 보호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요구사항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 투자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거버넌스랑 맞물려 있어요. 거버넌스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정보보안 관리 체계가 좀 맞물려 있는데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읽기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와, 박수. 네, 그죠? 다음 페이지일까요? 네. 마지막 페이지 맞습니다.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자, 이 마지막 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얼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결국엔 전체 다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자,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표준. 지금 뭐 있냐면요. 27,000 이거였습니다. 보호교행, 복합, 가장 기초과정을 이제 마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 그림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기를 강력히 추천, 권장, 공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27,001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27,001. 그 다음에 27,002. 각각의 내용이 문제 뭘까요? 27,001은 requirement, 즉 아까 27,000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해야 된다는 말 했습니다. 그럼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해야 되는데 그럼 보안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데? 당연히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궁금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그거를 표준적으로 정해놓은 게 27,001이에요. requirement. 자, 그러면 27,002는 뭐냐? 27,001에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실례들,
그래서 코드 오브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예들 어떻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프랙티스 예를 이제 제공하는 게 27002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003은 이제 코드 오브 프랙티스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쭉 순서가 있는 거죠. 27000에서 전체 개요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요에서 얘기한 요구사항,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느냐, 리퀘어먼트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사례들이 27002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 조직에 실제로 이제 구현해보자 했을 때 쓰는 것이 27003입니다. 그죠? 27003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003에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 구현을 한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구현하는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모니터링. 모니터링 할 때 뭘 그럼 측정할 거냐. 그게 27004에 나온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와 결부돼서 쌍을 이루는 게 27008과 27007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이 모니터링, 그 다음 성과 측정, 감사, 약간 개별적일 수도 있고요. 하나로 묶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된 결과를 가지고 전체 프로세스가 잘 됐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감사로 간다고 하면 오디트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 경영진한테 이 성과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하면 이제 성과 측정하고 이제 쭉 연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27005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7005. 그 다음에 이제 27006은 이제 인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증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과 관련해서 그 IT 쪽, 그 IT 관리 쪽의 표준은 그 ITSM, IT라고 하는 그런 표준이 있죠. 그 표준과 27000 시리즈와 어떻게 통합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들, 시스템적으로 두 가지의 그런 표준들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설명한 게 27013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목표 관점에 있어서 아까 거버넌스 얘기했죠. 그래서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대해서 27014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가이드라인이 이게 쭉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은 이제 특정 분야별로 이제 상세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상세에서 27000 이제 11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콤, 그죠? 통신사, 통신 서비스 하는 이제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제 좀 더 특화돼서 이제 볼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799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그죠? 건강정보라든지 병원 이런 데에서 정보보호 벌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있고요. 27015는 이제 금융사에서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70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조직 간에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이 조직과 조직 사이에 뭔가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그 서드파티 조직과 그다음에 그 소싱하는 조직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27010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27000 시리즈들이 아직도 좀 나오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관련된 것들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계속 개발돼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 업데이트된 사항들은 추후에 아마 언론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플러스, 지금 시큐리티 플러스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IBM 그 템플릿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IBM 템플릿 쓰고 있는 거 그냥 단지 광고예요. 그래도 이제 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IBM이니까 그래도 광고 한번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템플릿은 그냥 IBM 템플릿으로 쭉 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스페이스 플러스에서는 정보 관리체계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연구회 수석 분들이신 것 같은데 혹시 연구회 분들이 아니시면 관심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저도 페이스북에는 다 계실 거니까요. 연결해 주시면은 같이 여기에서 나오는 트렌드를 함께 오프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뭐 오프라인 나는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학습 한참 공부해야 될 것 같죠? 네.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쓰러지겠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쭉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뭐 더 하고는 싶은데 배고파도 더 못하겠어요. 다음엔 꼭 밥 먹고 강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 맞고요. 배고파요. 네, 질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너무 쉬운 내용을 한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정보관리책 연구회 소속분들은 오프라인에도 많이 좀 나와주세요. 오프라인 모임에서 얼굴 맞대고 공부한 거랑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공부한 거랑은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은 27,001 이제 공부 이제 마치고 27,002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온라인상에서 27,001 강의 또 진행할 거고요. 오프라인상에서는 27,002 공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많이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오프라인 모임에도 활발히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꼭 맛있는 저녁 하시고요. 뭐 식당이 문 연 데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컵라면으로 또 저녁을 때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